안녕하세요. 누라차차 이부장입니다. 국내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작년에 국내 신차 판매량이 IMF 이후로 최저량으로 팔렸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좀 경기가 어려워졌고 내수 시장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차량 판매량도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신차 관련해서 좀 정보를 보다 보면은 생각보다 르노 그랑 콜레오스가 좀 판매량이 늘어난 그런 현상이 보이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한 10년 넘게 이 자동차 업계에 있으면서 봤을 때는 기존에 QM6라든지 이런 것도 돌풍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다음 AS라든지 이런 삼성에서의 그 다음 대응을 좀 확인하다 보면은 아마도 판매량이 계속 될지 줄어들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는 초기에 좀 문제가 많았죠. 이런 손가락 논란, 그 다음에 이런 중국에서 택깔이라고 하죠.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메이커만 변경해서 팔았다. 이런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데 현대기아차에 팔리는 하이브리드보다 성능이 좀 괜찮다고 해서 실질적인 평은 나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블루투스라든지 이런 조작 관련해서 중국 차량에 대한 그런 게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고 그런 내용들이 남아있어서 조금은 문제도 많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내년에 중국 회사에서 렌트카 업체들 인수를 하죠. 그렇다 보니까 BYD가 아마도 이런 렌트카 회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판매량을 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요런 것보다는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펠리쉐이드죠. 아빠들의 차가 카니발에서 펠리쉐이드 이렇게 두 종류가 나눠졌었는데 이번에 펠리쉐이드가 신차를 출고를 하면서 가격표랑 이런 걸 다 제시를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존에 펠리쉐이드 계약을 하시고 신차로 전환하신 손님분들이 한 두세 분 있어서 가격표랑 이런 걸 보게 됐는데요. 우선은 펠리쉐이드의 가장 큰 특징은 이번에 9인승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옛날 트라제처럼 333 배열이 됐죠. 그래서 제일 앞좌석 거의 타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333으로 해서 9인승이 되면서 아무래도 신차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자 있으신 분들이 이런 혜택을 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9인승부터는 이제 부가세 환급이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법인, 개인 사업자 이런 분들은 9인승으로 주로 판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가격은 기존 대비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거 결국은 사업자들이 노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세금 혜택 받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환급을 받다 보니까 크게 혜택을 올랐다는 가격을 안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2.5 터보가 들어갔습니다. 카니발이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들어갔죠. 그런데 저는 당연히 펠리도 1.6이 들어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2.5가 들어갔습니다. 2.5 엔진이 들어갔고 2.5 엔진은 출력도 괜찮고 나쁘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가 들어갔을 때 더 그렇게 되고요. 대신에 이 2.5가 되면서 가격표를 보게 되면은 연비가 아직 미표기 되었고 정부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제일 높은 등급 하나만 받았고 나머지는 정부 인증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연비가 엄청나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현대에서 이렇게 냈을까요? 아마도 미국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펠리쉐이드는 그전에도 꾸준하게 미국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차량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 얘네들이 출력이라든지 차 크기를 계속 키우는 느낌이고요.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7인승 2.5로 해서 출력이라든지 연비라든지 이런 걸 다 잡을 생각으로 조금 미국 시장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차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그렇고 엔진 들어간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카니발이 1.6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펠리쉐이드도 1.6으로 나올 줄 알았지만 요게 좀 노리는 시장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사업자를 가지신 개인 사업자나 이제 법인 시장 요거를 좀 염두에 두고 차량 가격도 올렸고 이제 9인승을 출시를 한 것 같고요. 아마도 2.5 가솔린 엔진도 괜찮기 때문에 이제 하이브리드냐 가솔린이냐 요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이제 어떤 것들의 차이가 있는지 가격표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터보 9인승이고요. 2.5 가솔린 터보입니다.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엔진 적용됐고요. 8단 자동 변속기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 스티어링 전동식 RMDPS 들어갔고요. 자동 변속기 칼럼식으로 이제 돌리는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장치 들어갔고요. 차로 이탈 방지 들어갔습니다. 차로 유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속도 보조 제한,
뭐 운전자 주의 경고 뭐 이런 거 다 들어갔고 후측방 충돌 방지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해서도 이것도 들어갔고요. 이제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이런 거 기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옵션이 4,383만 원으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뭐 나쁘지 않게 비용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차가 좀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스마트 키 버튼 시동 포함되어 있고 스마트 키 원격 시동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존 독립 제어까지 프로토 에어컨 다 들어갔고요. 후방 기본 모니터 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으로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블루링크가 기본 이제 탑재가 되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네비가 140만원, 150만원으로 들어갔던 게 기본으로 들어가면서 차량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성비적인 모델로 찾는다 하면은 아마도 저는 이 익스클루시브 모델에서 스마트 센스랑 컴포트 넣은 두 개 이렇게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빌트인 캠도 나쁘지 않습니다. 기존 거는 나쁘지 않아서 요거까지 넣으면은 그렇게 되면은 또 보시면은 260에 4,300만원이기 때문에 한번 보면은 무난한 그레이에 검정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옵션에서 스마트 센스 컴포트 이렇게 하게 되면은 4,943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5천만원 안에서 구입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5천만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뭐 이런 PPF도 제가 해보니까 현대 차량이 나쁘지 않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까지 추가하셔도 뭐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신차 패키지에서 하실 수도 있지만은 좀 돼서 나오는 것도 부위도 넓고 잘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 하시면은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앞에 디스플레이가 이제 커브가 되듯이 들어가고 이제 시트가 좋아집니다. 시트가 좋아지고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지고요. 서라운드 뷰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4,936만원인데 여기도 똑같죠. 이제 컴포트라든지 요런 플래티넘 옵션을 하나가 더 넣어야 되겠다 보니까 그럼 이제 가격에서 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런 거 조금 생각을 하시면은 컴포트 플러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보시면은 나파 가죽 시트랑 스웨이드 내장재입니다. 그 다음에 2열 리모트로 이제 폴딩 되고요. 2열 통풍 시트 들어가고 3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 가성비로 하자면 여기서 뭐 스마트 센서랑 컴포트 넣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은 요게 들어가면은 내비게이션 기반 크루즈 컨트롤이랑 요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4,936만원에 컴포트 플러스 정도 하나 넣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플래티넘은 오디오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게 들어가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쓰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까지 넣어주시면 좋은데 또 요거를 추가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는 캘리그래피를 선택해야 되는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나는 헤드업까지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5,586만원을 선택하게끔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요 9인승 기준으로 봤을 때 4,300만원에서 5,500만원, 1,000만원인데 옵션이 추가하다 보면은 요까지 가게 되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신차니까 기본으로 하면 어떻겠냐 하는 거는 여기 익스클루시브에 스마트 센스랑 컴포트 정도 넣으시면 되고 고속도로 주행이 많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컴포트 정도만 넣으시면은 컴포트에 메모리 시트가 들어갑니다. 동속성 전동 시트랑 이제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요걸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회피랑 조향 보조까지 되는 이 고속도로 주행 방지는 요즘 필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컴포트는 선택 이렇게 하지만은 요 두 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은 자. 빌트인캠 빼고 요 두 개만 하더라도 4,877만원 요게 아마도 제일 가성비가 될 것 같고요. 나는 만약에 그게 필요가 없다 하시면은 요거 프레스티지 요 등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요건 지금 7인승이고 자 9인승으로 하게 되면은 요거 나쁘지 않습니다. 7인승보다 지금 보시면은 가격이 9인승이 더 싸죠. 여기 보시면은 7인승은 4,500만원 9인승은 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구인승을 좀 더 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나죠. 하지만 일반 뭐 타시는 분들은 구인승보다 7인승이 뭐 나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거는 좀 생각을 해보시고, 9인승을 하게 되면은 사업자 관련해서 혜택이 있고, 그 다음에 버스 전용 차로 5명 이상 타면 달릴 수 있죠. 요 두 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아마도 9인승이 수도권이랑 이런 데서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펠리쉐이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기존의 차량들이 사륜이 수출이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펠리쉐이드 초반에 사륜 뽑으신 분들은 저희가 그냥 뽕을 뽑았다라고 할 정도로 가격이 괜찮아요. 아직까지도 수출이 나가기 때문에 요 가격이 괜찮기 때문에 요런 것도 염두에 한번 두시고, 저라면은 사륜도 한번 도전해 볼 것 같습니다. 가격이 좀 올라는 가지만은, 연비도 떨어지고 올라는 가지만은, 이 사륜에 관련된 거는 기존의 펠리쉐이드를 바탕으로 본다면은 아마 이번 펠리쉐이드도 수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륜으로 뽑으시면은 뭐 혹시나 이제 수출이 나가게 되면은 진짜 이 차도 똑같이 뽕을 뽑을 수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앞으로 보신다 하면은 사륜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냥 추가 옵션 안 하고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 프레스티지나 캘리그라피 그냥 단일 기종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인승에 캘리그라피 들어가면은 내장재 그냥 뭐 이제 색깔이 조금 바뀌어지죠. 내장재 색깔들이 요런 머드 그레이랑 이제 네이비 이런 흰 색깔 개념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하얀 시트를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프레스티지 등급 들어가셔야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썬루프는 저는 별로 추천 안 드리고요. 요 정도 컴포트 플러스 정도 추천을 하면은 5,300만원까지 올라가고, HUD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5,500만원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캘리그라피까지 올라가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차량을 점검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좀 많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내려서 보게 되면은 하이브리드가 2.5의 하이브리드 엔진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하이브리드 시스템 들어갔고, 여기 보면은 자 터보 하이브리드 여기 9인승은 보시면은 공급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7인승 보게 되면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 고시 완료 안내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9인승에는 요런 게 없죠. 그럼 차량 무게가 올라가다 보니까 연비라든지 요런 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거에는 충족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가 국내에서 이런 환경 혜택을 안 받고 그거를 판매를 하겠다라는 것을 봤을 때 아마도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하이브리드 관련해서는 연장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친환경이 되게 되면은 뭐 자동차가 고시그만 되면은 뭐 그런 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감면 혜택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인승은 일단은 얘네들도 안 된다고 보고 이런 혜택 없다라고 보시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7인승은 제 기본 깡통 모델 가면은 뭐 타이어라든지 휠이라든지 이런 게 충족이 되면은 아마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어떻게 될지 현상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기 조금 내려서 보면은 연비가 나옵니다. 연비가 나오는데, 자 하이브리드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됐어요. 이게 인증이 아직 안 됐다는 말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는 아마도 출시까지 대기가 좀 오래 더 기다릴 것 같고요. 이런 대기를 기다리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복합 연비 9km, 도심 8km, 고속도로 11km, 여기서부터 뭐 7km에 9km 정도 나오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연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2.5라 하고 차가 크고 높아졌다 하더라도 공인연비 자체가 한 10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10, 도심 7, 실제 주행으로 하면은 한 6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요런 거 체크하시고, 아무래도 디젤은 이제 없기 때문에 2.5로 가실지 아니면은 하이브리드 연비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게 혜택이 없다고 할 정도로 보면은 막 하이브리드 연비가 15, 16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한 13, 12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게 막 엄청난 장점이 있다라기보다는 이런 하이브리드 혜택을 어떻게 연비가 나올지 한번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5 가솔린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로 올라가게 되면은 차량 가격이 6천만 원이 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은 5,500에서 6,100만 원, 한 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600만 원을 연비적인 측면에 뽑아낼 수 있을지,
그런 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가 이제 초반에 전기 모터가 개입이 되고 힘 같은 게 충분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측면에서 본다면은 하이브리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어떤 차량을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성향에 맞춰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이 많이 올라서 여러 말들이 많지만은 아무래도 현대에서 노리는 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이 없어지는 거를 확인을 했을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미리 알았겠죠. 그래서 1.6이 아닌 2.5를 넣은 거, 그다음 이 2.5를 넣었다는 거는 결국 국내 시장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수출, 이제 북미 시장, 미국 쪽 시장이 중요하다라는 걸 인지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선택을 해서 이제 2.5 터보가 들어가면서 하이브리드가 들어갔고, 그러면은 뭐 차량 힘이 딸린다든지 이런 건 없어집니다. 대신에 연비는 예전 거에 비해서 조금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구인승을 사시게 되면은 국내에서는 버스 전용차로 5명 이상 달릴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수도권에서는 아주 큰 혜택이죠. 그래서 요 5명 그 버스 전용차로 운행이 되는 것과 이제 사업자들 부가세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요 두 개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렇게 좀 차별화해서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펠리쉐이드가 9인승으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카니발과 이 펠리쉐이드의 판매량 추이를 보는 것도 하나의 좀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하실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륜에 대한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조금 있다라고 하면은 요 좀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세로 봤을 때 사륜 펠리쉐이드는 수출이 다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차량도 사륜 펠리쉐이드는 수출 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고, 이거를 노린다 하시면은 사륜 선택을 하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안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고객님의 선택이고 제가 뭐 100%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도 2025년 새해에 가장 핫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펠리쉐이드 차량에 대한 저만의 생각과 가격표 분석 한번 해봤고요. 한 5천만원, 6천만원 정도 차량이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시고 꼼꼼히 비교를 하셔서 한번 어떤 선택을 하실지 차량을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차 혹시라도 뭐 구입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전국적으로는 사실 좀 어렵고요. 부산 경남 쪽은 하신다 하시면은 저희 연결된 이제 소장님이라든지 이런 썬팅샵 다 연결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연락 주시면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펠리쉐이드 관련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